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혹시 일품에서 뭐 앞에도 마찬가지고 더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질문 받아보고 넘어갑시다. 확인해 보시고. 괜찮니? 숙제 말고? 그 전에도 괜찮아요? 거의 풀이가 다 끝나긴 했었거든, 일품 관련돼서. 근데 준엽이는 자꾸 필기가 안 돼 있어? 알았어. 센 해도 되죠? 센 보면 이번에 친구들이 보통 질문을 하는 게 뭐 나머지는 거의 괜찮을 거고 20번 풀이할 건데 20번 전에 질문할 문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괜찮니? 일단 20번 한번 볼까요? 20번 문제 보면 두 다항함수 fx랑 gx가 있고 f'2, g'2가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봤을 때 리미트 x가 2로 향하는데 분자를 보니까 fx에 마이너스 3g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지? 그리고 x-1이래요. 그리고 얘가 4라고 지금 잡혀 있는데, 그럼 우리가 가족권에 대해서 먼저 봤을 때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일단 분모가 0으로 향하니까, 맞지? 분모가 0으로 향하는데 뭘 했으니까? 수렴했으니까 분자도 어디로 향해야 되고 0으로 향해야 되고, 따라서 우리는 f2에 해당하는 값과 3g2에 해당하는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다시 f2랑 3g2를 빼면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이렇게 둘 수가 있잖아. 맞아? 우리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을 조금 바꿔서 볼 건데, 얘를 바꿔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리미트 x가 어디로 향할 때? 2로 향할 때 분모는 x-2가 될 거고요. 분자는 fx에 f2를 뺄 거고, 그리고 3g2를 더 할 거예요. 요거 이해됐니? 이렇게 볼 거야. 그러면 어차피 뭐가 돼요? 0이 되겠지. 맞아? 그리고 남아있는 마이너스 3gx를 다시 한번 써주는 거죠. 이렇게 썼어. 자, 다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잘라서 정리를 할 거야. 얘를 정리하면 리미트 x가 2로 향하고 x-2분의 fx의 마이너스 f2가 될 거고,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x가 어디로 향하고 2로 향하고 x-2분의, 괜찮니? 앞에 둘 다 뭐가 있었으니까 3이 있었으니까 3 앞으로 빼주시고, 부호를 바꿨으니까 gx-g2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요. 맞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지? 그러면 앞에 있는 게 f'이고 뒤에 있는 게 g'2가 되기 때문에 우린 f'2에 마이너스 3 g'2를 했더니 얘가 4가 되는 과정이 돼요. 이게 가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됐지? 이렇게 되는 거고, 나조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같은 과정이야. 얘들아 계속 반복인데, 그러니까 식변형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느냐를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똑같이 x-2고 분모가 0으로 향하니까 분자도 0으로 향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 fx에 플러스 똑같이 3배의 gx가 됐고, 여기에 마이너스 2f인데, 맞지? 이 마이너스 2f1을 f2 하나랑, 괜찮아? 마이너스 3g2로 이렇게 바꿀 거야. 이거 이해되니? 원래 누구랑 누구랑 같으니까, f2랑 3g2랑 서로 같으니까 우리 원래 얘를 두 개 빼는 건데 따로따로 구분을 하고 얘를 치환해 주자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서로 같은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다시 필요한 친구들끼리만 다시 한번 묶어주고 식을 나눠주면 x가 2로 향하고 x-2분의 fx의 마이너스 f2가 될 거고, 플러스 3배의 리미트 x가 2로 향하고 x-2분의 gx의 마이너스 g2요 이렇게 될 거고, 맞지? 괜찮니? 그러면 이제 계산 각각 해주면 앞에 있는 거는 f'2가 될 거고요, 뒤에 있는 건 플러스 3의 g'2가 되고, 요 값이 6이라는 거니까 남아있는 건 이제 친구들 입장에서는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맞아?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게 정석적으로 친구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큰일 났다.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난다.
잠만. 아, 진짜 그 용어가 생각 안 나네. 아, 그래. 아, 이게 왜 생각이 안 나지? 그 우리가 흔히 미안하다. 우리가 흔히 로피탈 정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친구들이 미적 원에서는 그냥 그대로 적용해도 보통 괜찮거든. 그래서 알려주면 로피탈 정리를 사용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너희한테 부정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형태냐면 극한을 했을 때 F분의 G의 형태를 봤을 때 얘가 0분의 0꼴일 때 적용이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0분의 0꼴일 때 적용이 가능한 거고 이때 리미트 뭐 x가 a로 간다라고 할게. 뭐든 상관이 없는데 x가 a로 향할 때 fx분의 gx 이거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밑에도 함수고 위에도 함수인데 극한을 보내주면 분모도 0으로 가지고 분자도 0으로 향한대. 그럼 얘가 뭐랑 같아지게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분모를 미분했을 때와 분자를 미분했을 때 적용한 것과 서로 같아지게 돼요. 이해되니? 이게 로피탈 정리야. 증명은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거거든.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지금 주어졌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극한을 했는데 분모 분자가 0으로 각각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를 해서 분모 분자를 미분을 해서 극한을 취해도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값이랑 똑같아진다는 이야기야. 이걸 지금 식에서 다시 한번 바로 적용을 해보면 봐봐. 우리 여기에서 분모 0으로 향하고 그러면 수렴했으니까 분자도 0으로 향하는 상황이잖아. 맞지?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모를 미분을 하면 분모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1이 되죠. 맞아? 분자를 미분하면 f'x의 마이너스 3, g'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x를 어디로 보내는 과정이냐면 2로 보내는 과정이었었잖아. 맞아? 그럼 대입해주면 남아있는 게 뭐가 되냐면 f'2랑 마이너스 3, g'2가 나와서 우리가 어렵게 구한 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도 똑같아요. 해놓으면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따라서 봐봐. 이때 적용이 가능해. 로피탈 정리인데 우리가 미적 원에서는 0분의 0꼴에 해당하는 극한의 부정형일 때는 분모 분자를 미분을 해서 극한을 쳐도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식이랑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20번 문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은 가능합니다. 근데 단 너희가 미투 쓰는 친구들 미투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미투 단원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될 거예요. 보통. 알았지? 그래서 내가 미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하셔도 보통 괜찮습니다. 네, 조건 잡혀 있으니까 0분의 0꼴일 때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요것만 잘 지켜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니? 해볼까요? 그리고 너희가 보통 질문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9번에 보기 4번이랑 5번에 대한 해석인데 요거는 원래 내가 좀 해주고 싶은 거기도 하고 해서 29번에 4번, 5번 보기까지 일단 해석을 하고 29번 그래프를 보면 원점을 지난대. 알았지? 그래프는 그렇지 않지만 원점을 지나. 이렇게 지금 주어지는 로그 함수처럼 주어져 있는 fx가 있어요. 보이지?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너희한테 주어져 있는 이 로그 함수 꼴로 보이는 이 로그 함수? 아니, 무리 함수 꼴로 보이는 이 fx는 뭐가 핵심이냐면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맞지? 변화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울기가 증가는 하는데 작아지고 있어요 정도는 친구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이해되니? 핸드폰 오는 거 어딨어요? 나줘. 이해됐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4번 보기 보면 얘들아 여기가 x가 a인 지점이고 여기가 x가 b인 지점인데 4번 보기에서는 fa랑 a 곱하기 f'a를 비교를 하는 과정이고 지금 a 값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눠도 부호가 바뀌진 않을 거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바꿔놓고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이걸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이 FA분의 FA는요. A-0분의 FA-F0과 같은 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점에서부터 A점까지에 해당하는 기울기호라는 의미야. 이해됐어?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이 꼴이 주어지게 됐을 때 원점으로부터의 기울기야. 이해되지? 이렇게 되는 거고 F'A는 뭐가 되는 거야? A인 순간에서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A인 순간에서의 기울기와 원점으로부터의 기울기를 비교를 했을 땐 누가 더 크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4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됐어? 이렇게 되는 거고 5번 보기에 대한 해석 다시 한번 해보면 5번 보기에 해당하는 해석은 FA 플러스 B라는 값과 이렇게 됐나? 오른쪽인가? 오른쪽이네. F'A 플러스 B랑 F'E 루트 A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 A 플러스 B랑 루트 AB가 주어지면 우린 머릿속으로 누구를 떠올릴 수 있냐면 산술기하를 떠올릴 수 있어요. 상기평. 그렇지.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릴 수 있고 얘들아 산술기하 평균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 더하고 있는 두 항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양수일 때 적용이 가능해.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A와 B 값은 둘 다 0보다 큰 양수값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린 이 A 플러스 B랑 E 루트 AB를 산술기하 평균을 통해서 봤을 때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크거나 같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때 중요한 건 얘들아 등호는 언제? 등성조가 언제였죠?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는데 A와 B가 지금 서로 다른 실수기 때문에 맞지? 그럼 등호는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요? 그럼 따라서 반드시 A 플러스 B라는 이 값이 E 루트 AB보다 더 커지게 될 건데 맞니? 얘가 얘보다 더 오른쪽이라는 이야기야. 맞지? 근데 기울기는 점점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지고 있잖아. 그러면 X값이 큰 A 플러스 B에서의 기울기가 E 루트 AB에 해당하는 기울기보다 더 작다라는 게 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5번은 참인보기가 돼요.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야. 이거 이해됐어?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돼. 그래서 5번 보기는 산술기하 평균을 통해서 얘를 증명을 하고 기울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아, 요 놈이 더 작은 게 맞구나 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됐니? 우리 지난 시간에 도함수 관련돼서는 도함수랑 미분법 관련돼서는 증명 안 했지? 수업 안 했지? 그거 진행합시다. 괜찮아요? 이렇게 됩니다. 고민 됐어? 이제 지울게. 이제 설명할 거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걸 간단하게 다시 한번 봐주면 함수가 주어졌을 때 A점이 있고요. 그치? 이렇게 주어졌었고 우리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순간 변화율은 사실상 누구랑 같았었냐면 미분 계수와 같았었고 그치? 미분 계수와 같았고 우리는 이 미분 계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F'A라고 표현을 할 거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미정의식을 가져와주면 이 미정의식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보통은 h가 0으로 향할 때 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고요. 분모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요. 요게 기본적인 미정의식이야. 그지? 만약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식이냐면 요 놈을 이제 x라고 바꿔서 표현을 해주는 거고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x-a분의 fx의 마이너스 fa요. 이렇게 표현하는 두 가지 형태가 우리가 보통 앞으로 사용하게 될 미정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암기. 얘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을 했는데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은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맞지? 따라서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준 말고 존 그러면서 연속해야 됐었고 맞니? 또 여기에 어떤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됐지? 왼쪽 기울기 오른쪽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됐었다. 맞지? 그래서 좌미계수랑 우미계수가 같아야 됐었다. 라는 조건까지 추가가 돼야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까지 친구들이 기억하면 사실상 요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요약하는 부분이 됩니다. 됐니? 이런 거는 너희가 쓸 수 있고 꺼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지금은 뭘 볼 거냐면 미분계수를 봤으니까 이번에 도함수를 볼 건데 이 도함수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함수 fx에 대해서 어떤 한 지점에 대한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싶은 거냐면 그러면 이 함수 fx에 매 순간에 해당하는 그냥 임의의 실수 x에 해당하는 기울기는 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fx의 모든 x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알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뭐를 구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얘가 a라는 특정 순간이 아니라 임의의 x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알고 싶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적용하는 과정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뭐만 바뀌면 되냐면 얘들아 똑같은 거야. 우리는 a라는 지점에 대한 기울기를 알고 싶어서 순간 변화율을 알고 싶어서 aC분의 블라블라 해서 미정의식을 썼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a 대신에 어떤 지점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알고 싶다는 이야기야. x라는 어떤 변수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알고 싶다는 이야기잖아. 맞아? 그럼 여기에서 뭐만 바뀌면 되냐면 이 a 값이 x로 바뀌기만 하면 돼요. 그래? 너무 사짜 같니? 자, 우리는 원래 한 순간에 한 지점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구했지. 맞니? 근데 우리는 한 지점이 아니라 모든 지점의 기울기를 알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임의의 실수 x를 대입했을 때 뿅뿅 나오면 되는 거잖아.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그걸 생각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얘가 변할 수 있는 변수 x 처리가 되면 해결이 된다는 뜻이야. 요거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이 f'x라는 도함수를 구하는 도정의를 리미트 똑같이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 가져오는데 a 대신에 x라고만 쓰면 돼. x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x요. 이렇게 쓰면 끝이야. 이게 뭐라고? 이게 도함수에 해당하는 정의라고. 근데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었던 미분계수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한 지점이었던 실수 a가 모든 지점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 x로 바뀌는 과정이지. 그게 도함수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이 도함수 자체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주어져 있었던 fx의 요 순간의 기울기, 이 순간의 기울기를 다시 한번 함수로 나타낸 게 도함수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됐어요? 됐어? 됐니? 그래서 이 도함수가 원래 있었던 fx의 그 순간순간의 기울기를 함수로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서 미분해서 문제를 풀지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미분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볼 거고, 미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가장 대표적인 친구의 한 놈을 할 건데, 그 대표적인 친구가 뭐냐면 fx를 x의 n제곱이라고 잡을 거예요. 임의로 x의 n제곱이라고 잡을 거예요. 요거 괜찮아? 이렇게 잡을 거고, 그러면 우린 f'x를 구하고 싶은데 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향할 때 분자가 fx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x가 될 거고, 그지? 분모는 h가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맞아? 이렇게 될 거고, 똑같이 다시 한번 써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향할 때 대입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x 플러스 h에 대한 n제곱의 마이너스 x에 대한 n제곱이 될 거고, 이거를 뭘로 나누는 거야? h로 나누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되고, 내가 요거 할 때마다 친구들한테 언급을 하는데, 자, x의 1제곱 마이너스 y의 1제곱은 그냥 그대로 주어지게 될 거고, 맞지?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y가 인수로 빠지고 x 플러스 y가 돼요. 맞아? 이렇게 되고,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너희 이거 인수분해식을 하니까 x 마이너스 y의 x제곱 플러스 xy의 플러스 y제곱이 돼요. 맞아? 여기까지만 하면 보통 너희가 보이거든? 그럼 이렇게 내제곱 이렇게 가지게 되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합차 공식이니까 x제곱의 플러스 y제곱이 될 거고, 맞지?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얘는 인수분해 되니까 x-y가 다시 한번 앞으로 빠지죠. 맞아. 그럼 남아있는 누구랑? x 플러스 y랑. 얘 x-y 있고 x 플러스 y랑 뒤에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x세제곱에 x제곱 y에 x의 y제곱에 y세제곱 이렇게 돼요. 이게 어떤 형태냐면 x의 n제곱과 y의 n제곱을 인수분해하면 x-y가 반드시 등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뒤에는 x의 n-1제곱에서부터 x는 차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고요. y는 y의 0제곱에서부터 차수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 요렇게 배열이 되는 거야. 요렇게. 그럼 쭉쭉쭉 해서 마지막으로 x의 0제곱에 y의 n-1제곱까지 이렇게 쭉 더해주게 되면 이게 x의 n제곱 마이너스 y의 n제곱에 해당하는 뭐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라고 주워놔. 이렇게 돼. 그러면 봐. 하나만 더 할게. 그럼 이 괄호 두 번째 뒤에 있는 요 인수에 해당하는 항은 총 몇 개야? 이 항의 개수. y 기준으로 보면 y의 0제곱에서부터 y의 n-1제곱까지 진행이 되는 거잖아. 항 개수 총 몇 개? n개가 돼요. 그치? 자, 이걸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x의 n제곱 마이너스 y의 n제곱이 똑같이 n제곱인데 앞에 있는 건 x 플러스 h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건 x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니? 그래서 가져오면 리미트 h가 0으로 향할 때 둘을 뺄 거야. 둘을 빼면 뭐가 돼요? x 플러스 h에서 x를 빼서 뭐가 돼? h가 돼. 맞아. 그리고 뒤에는 x 플러스 h의 n-1제곱에서부터 더할 건데 x 플러스 h의 n-2제곱과 x를 곱해주게 되는 거고, 맞아? 플러스 x 플러스 h 한 번 더 쓸게. n-3제곱에서 이제 꺼지고. 지워도 되니? 지운다잉? 세제곱에서 x의 제곱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는 거고, 쭉 진행을 해서 x 플러스 h의 1제곱에 x의 n-2제곱이고 플러스 x 플러스 h의 0제곱에 x의 n-1제곱이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거라고. 맞니? 근데 얘를 뭘로 나눠요? h로 나눈다고. 됐어?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괜찮니?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분자에 있는 h랑 분모에 있는 h는 어차피 뭐가 될 거야? 약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h가 0으로 향하는 극한이 적용이 될 거라고. 요거 맞아? 그러면 맞아. 자, 그럼 봐봐. x 플러스 h에서 h가 0으로 향하면 얘가 뭐가 돼? x가 되지. 그럼 첫 번째 항은 누가 되냐면 x의 n-1제곱이 돼요. 맞아? 두 번째 항은요. 여기에서 h가 또 0으로 향하면 x가 되죠. 그럼 x의 n-2제곱에서 누가 곱해지는 거야? x가 곱해지는 거야. 그럼 두 번째 항도 뭐가 돼요? x의 n-1제곱이 된다고요. 맞아요? 얘도 뭐가 돼? x가 될 거고 x의 n-3제곱에서 x제곱이 곱해지니까 얘도 뭐가 돼요? x의 n-1제곱이 될 거라고요. 맞아? 그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뭐가 될 거라고? x의 n-1제곱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개념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항의 개수가 아까 몇 개였지? n개였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더하면 뭐가 된다고?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된다고요. 이거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봐. 이제 너희는 뭐만 외우면 되냐면 나중에는 너희 이거 할 수 있어야 될 수도 있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지금 너희가 문제를 풀 때는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니까 풀리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알겠지? 해서 그냥 그대로 풀리네. 이거 증명은 내가 해줄 거니까. 근데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fx가 x의 n제곱인데 얘를 뭐 하니까 미분을 하니까 뭐가 됐냐면 f'x는 지수는 앞으로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치? 차수가 하나 줄어들었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미분법이야. 알겠니? 얘가 다항함수의 미분법이라서 너희 지금 요거를 암기하시는 겁니다. 되셨어요? 요거 암기하시는 거고 몇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볼게요. 증명까지 내가 외우라고 안 해. 외우라고 안 할 거고 요거 암기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x 4제곱이 있고 우린 이 x 4제곱을 미분을 할 거라고요. 됐니? 그러면 지수가 앞으로 그대로 개수로 내려오고 그러면 4가 곱해지는 거고 차수는 하나 줄어들어서 4의 x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요거 이해됐어? 12의 x제곱이 있고 우린 얘네를 미분을 할 거야. 그럼 앞에 있는 12는 안 건드리고 그대로 놔두고 뒤에 있는 x제곱만 생각을 해주면 얘가 뭐가 되냐면 2의 x의 1제곱이 되지. 그래서 얘가 24의 x 이렇게 될 거라고. 요거 됐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x의 1제곱에 대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 얘를 미분을 할 거야. 됐어? 얘를 미분을 하면 그럼 요 놈만 미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 맞아? 얘만 미분이 될 거고 얘만 미분이 되면 24에 1 앞으로 빠지고 x의 0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냥 상수만 이렇게 남는 형태가 돼요. 요거 이해됐어요? 됐지? 그래서 친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항인데 1차 항을 미분하면 뭐가 돼요? 그냥 개수만 남아요.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상수가 있어. 상수를 미분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0이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f'x는 주어져 있는 함수의 기울기를 나타냈었잖아. 그치? 상수 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기울기 몇이야? 0이야. 그럼 상수는 미분하면 항상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항상 누구는? 상수는 미분하니까 뭐가 된다? 0이 되더라. 이렇게 친구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됐지? 이렇게 봐주시고 자 다시 한번 써드리면 너희가 지금 배운 게 미분법인 도함수의 정의식을 하나를 배웠고요. 도함수의 정의식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향할 때 얘는 내가 이걸 계속 쓰는데 중요해서 계속 쓰는 거야.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어렵게 나오는 모든 미분은 다 이걸로 해결이 돼요. 여기에서 대입해서 증명하면 해결이 돼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거는 연습을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 되고 이게 도함수의 정의식이고 너희는 x의 n제곱이라는 다항함수를 미분을 하면 뭐가 될 거냐면 지수 앞으로 개수로 곱해지는 거고 x의 뭐가? 차수가 하나 줄어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됐지? 이게 미분법이야. 얘가 미분법이고 그리고 이 미분을 할 때의 성질을 볼 건데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다 똑같아서 미분을 하면 fx가 있는데 미분 가능한 fx가 있는데 fx의 상수를 곱해서 미분을 하면 도함수의 상수를 곱한 것과 같아요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이게 우리 아까 방금 전에 내가 먼저 써먹기는 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x를 미분하면 1이 되는데 2x를 미분하면 2가 돼요랑 같은 표현이에요. 따지고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미분이 가능한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서 다시 한번 미분을 하면 각각을 미분을 해서 더하거나 뺀 것과 같아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지? 근데 이것도 그냥 너희가 자연스럽게 계산이 될 텐데 봐봐. x제곱은 우리가 미분을 하면 2x가 되고요. 그지? 2x는 미분을 하면 2가 되잖아. 그러면 이때 x제곱 플러스 2x는 미분하면 뭐가 돼요를 물어봤을 때는 각각 차례대로 미분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요 계산이라고요. 됐지? 이런 계산이야. 곱이랑 나눗셈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곱미분을 진행을 할 거고 함수를 나눠서 미분을 하는 건 얘들아 함수를 나눠서 미분을 하는 건 다른 영역의 일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한다 지금. 알겠니? 그래서 지금은 함수를 곱했을 때 어떻게 미분이 되는지를 이야기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바로 이해되죠? 직관적으로. 곱미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기 영역이야. 암기. 곱미분은 뭐냐면 미분이 가능한 두 함수 fx랑 gx를 곱하고 얘네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얘를 미분하면
각각의 함수를 하나씩 미분을 해서 더해주는 형태가 돼요. 지금 이런 형태가 되는데 두 함수를 곱하면 앞에 있는 함수를 미분을 해서 그대로 써주고 뒤에 있는 함수만 미분을 해서 그대로 써줘서 더해주면 이게 곱함수에 해당하는 미분이 돼. 근데 이거 증명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부터 우리는 새로운 함수 hx를 잡을 거고 얘를 fx 곱하기 gx라고 이렇게 취급을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취급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알고 싶은 게 요 놈에 대한 미분을 알고 싶은 상황이잖아. 맞아? 그러면 따지고 보면 f'x 곱하기 fx 곱하기 gx에 해당하는 미분값을 알고 싶다라는 건 h'x를 알고 싶다라는 거랑 같은 표현이잖아. 맞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h가 0으로 향할 때 h분의 h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h의 x요. 이런 식으로 봐줄 수가 있다고요. 이거 맞니? 이렇게 되고 다시 위로 가져와 볼게. 그러면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 향할 때 원래 hx는 얘네 둘에 해당하는 곱을 나타냈으니까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여기도 x 플러스 h고 얘도 x 플러스 h가 되는 거잖아. 맞아? 맞지? 잘 기억해. 그러면 분자가 f의 x 플러스 h 곱하기 g의 x 플러스 h 이렇게 돼. 그리고 뒤에 뺄 건데 fx를 뺄 거고요. gx를 뺄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맞아? 지금부터 식 변형 가져갈 거야. 식 변형을 가져갈 건데 어떤 거를 가져갈 거냐면 너희 지난번에 어떤 게 있었냐면 x의 f1에다가 마이너스 1의 fx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요거 기억나? 이런 문제 있었지? 이런 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식변형을 어떻게 했었냐면 문자끼리 곱하거나 숫자끼리 곱해서 더하고 빼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지. 얘네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우린 요렇게 fx 플러스 h랑 gx를 곱해서 됐니? 뭐든 상관없어. 얘를 곱해도 되고 이걸 곱해도 되거든? 상관없다. 근데 하나씩 크로스해서 짝을 만들어서 요렇게 짝을 더하고 뺄 거야. 요거 이해됐니? 분자식을 이렇게 변형을 가져갈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변형을 가져가면 그런 뒤에 이 fx 플러스 h, gx 플러스 h랑 뒤에 얘를 짝으로 만들 거거든. 보여? 요 놈과 요 놈을 짝으로 만들 건데 여기에서 공통인수 누구야? fx 플러스 h가 공통인수로 바뀌었지. 그래서 fx 플러스 h로 묶고 그럼 g의 x 플러스 h에다가 마이너스 gx가 돼. 맞아? 그럼 이제 남아있는 얘네 두 개 남았지? 여기에서는 공통인수 누가 돼? gx가 돼. 맞지? gx가 돼. 그래서 gx로 묶어주게 되면 f의 x 플러스 h에다가 마이너스 fx가 돼요. 맞아요? 이렇게 잡힌다고. 이해돼? 됐지? 우리가 바로 뭐가 안 되는 형태, 미분이 안 되는,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미분이 안 되는 형태가 주어졌잖아. 우리 이전에도 비슷한 게 있었거든. 그치? 이럴 때 약간의 식변형을 가져갔었던 거 기억하죠? 그걸 동일한 과정에서 반복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식변형을 가져갈 때는 대체로 크로스해서 진행하라고. 알겠니? 크로스해서 더하고 뺐어. 그래서 공통인수 잡아서 식을 썼고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인수 잡아서 식을 다시 한번 쓰는 거죠. 요렇게. 됐어? 이렇게 가져가. 자, 그러면 이제 했던 거 다시 반복이야. 얘들아, 요 놈이 뭐가 돼요?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얘가 뭐가 될까? g'x가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앞에 있는 건 요게 g'x가 되고요. 맞죠? 이 f의 x 플러스 h에서 h가 0으로 향하면 요 놈은 fx가 돼요. 맞니? 뒤에도 마찬가지로 h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얘는 뭐가 될 거냐면 f'x가 될 거고. 맞아? 앞에 있는 건 누가 돼요? gx가 될 거라고요. 요거 이해됐어? 그럼 식을 우리가 보기 편한 형태로 다시 바꿔주면 뒤에 있는 식 앞으로 당기면서 순서를 바꿔줬을 때 f'x 곱하기 gx가 되는 거고
요식도 뒤로 옮겨주면 fx의 g'x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되셨어?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형태의 곱미분이 가능하고 얘들아 이거는 암기야. 알겠지? 그래서 너희가 외워야 되는 건 뭐다? 두 함수를 곱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한 놈씩 패면서 미분을 해주면 되구나. 앞에 놈 패서 미분하고요. 그 다음 뒤에 놈 패서 차례대로 패면서 미분을 해주면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곱하면 하나씩 우리가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그럼 얘를 함수가 3개가 곱해질 수도 있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함수가 3개가 곱해져도 동일하게 한 놈씩 패면서 진행을 하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 당연한 건데 봐봐. 우리가 f 함수랑 g 함수랑 h 함수가 있어. 이렇게 3개를 곱했대. 맞아? 얘 이렇게 3개를 곱해서 이거를 미분을 하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냐면 g 곱하기 f 곱하기 g랑 h의 곱을 하나로 이렇게 보는 거야. 괜찮아? 이거 이해되지? 하나로 보면 이거를 미분하는 과정이 되죠. 그러면 곱함수가 이 함수 하나랑 이 함수 하나의 형태로 일단 큰 틀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요거 먼저 미분하니까 f'의 g 곱하기 h가 뒤에 곱해지게 되는 거고. 맞아? 플러스 이제 앞에 있는 건 그대로고 뒤에 있는 것만 미분을 하니까 g 곱하기 h에 대한 미분으로 이렇게 다시 바뀌는 거야. 그럼 g 곱하기 h로 다시 한번 뭐가 돼야 돼? 곱함수의 미분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앞에 있는 건 f'g의 h가 되고요. 뒤에는 f의 g'h와 플러스 g의 h'의 곱의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고. 맞니?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서 결국 뭐가 되냐면 하나씩 미분하는 형태로 다시 바뀌어.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거 하나 미분하고 그 다음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은 두 번째 걸 미분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쓰고 그 다음은 마지막만 미분해서 그대로 쓰면은 이게 3개 함수에 해당하는 곱미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4개짜리도 마찬가지고 5개짜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하나씩 뭐 해주자. 하나씩 미분해서 더해주면 된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요거 이해되니?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이번엔 뭐 할 거냐면 fx를 2번 곱할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fx의 제곱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뭐냐면 f라는 두 함수를 곱했기 때문에 곱미분이거든. 맞지? 곱미분이거든. 그럼 얘를 곱미분으로 봐주면 앞에 거 미분하죠. 그 다음 뒤에 거 그대로 와야 되지. 그 다음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는 미분해서 써줘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써주면 얘가 뭐가 되냐면 2배의 f'의 f가 되는 형태예요. 맞아요? 한 번 더 할게. 이번에는 3개를 곱해볼 거야. 됐어? 3개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 앞에 거 미분해서 f'의 ff. 그지? 가운데 거를 곱했으니까 가운데 거 f' 되고 나머지 ff. 마지막 거 곱해도 마지막 거 f' 되고 나머지 ff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것도 뭐가 돼? 3배의 f'의 f제곱이 돼요. 됐니? 규칙성 조금 더 잘 보이게 하려고 한 번만 더 쓸게. 이번에는 f를 4번 곱해서 미분을 할 거야. 그럼 우리가 차례 미분을 하면서 어차피 똑같이 누가 생기냐면 f'이 생길 거고요. 남은 3개는 전부 다 뭐가 되니까 곱해질 거고요. 맞아? 그리고 나서 이게 총 몇 번? 1번, 2번, 3번, 4번 미분하니까 4를 곱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거 이해됐어?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거 결론 낼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f의 n제곱을 우리가 뭐 해주면? 미분을 해주면 똑같이 지수 앞으로 한번 빠져나오고 됐어? f에 대한 지수 하나가 줄어드는데 누가 추가되냐면 미분한 요 친구가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된다고. 되니?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함수의 거듭 제곱에 대한 미분까지 너희가 배우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셨나요? 너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건 여기까지. 됐어? 많죠? 자, 다시 정리해줄게. 얘들아, 내가 지금 했던 거 정말 다행인 건 너희는 증명 안 해도 된다? 나만 증명하면 돼. 너희는 암기해서 써먹는 거야. 알았지? 자, 정리해줄게. 너희가 오늘 뭐 배웠냐면, 우리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오늘 뭐 배웠냐면 도함수의 정의 배웠고요.
도함수의 정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그대로 가져오는데 a 대신에 x만 쓰면 됐었지, 그치? 그래서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향할 때 f의 x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x가 되고 여기에 분모의 h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앞으로 우리가 모든 미분의 증명에 사용하는 수식입니다. 너희 미적 2 배울 때 삼각함수 미분하거든. 그것도 이걸로 해. 삼각함수 미분도 이걸로 하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도 다 이걸로 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100% 암기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항함수에 해당하는 미분법을 배웠는데 얘네를 미분을 하면 지수는 개수로 곱해지고요. 차수는 하나 줄어들면 돼요. 그치? 이렇게 됐었고 곱함수의 미분을 추가로 배우게 되는데 곱함수의 미분은 fx 곱하기 gx를 미분을 하니까 차례대로 f'g, f의 g' 이렇게 하나씩 뺐었다. 그리고 하나 더 참고를 해주면 함수 3개짜리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얘는 또 순서대로 하나씩 미분을 해서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형태가 됐었죠. 이렇게 맞아? 이렇게 됐었고 마지막으로 거듭 제곱을 뭐 해주게 되면 미분해주게 되면 똑같이 차수 내려오는데 이 함수에 해당하는 미분을 추가로 곱해줘야 됐었던 형태입니다. 됐니? 그래서 여기까지 친구들이 봐주셔야 되고 이게 오늘 배웠던 내용이야. 알겠지? 요 정도는 너희가 야 오늘 뭐 했지? 라고 하면은 요게 나와야 돼요. 됐어? 이제 문제 풀 거야. 오케이. 선생님 와이프가 부항 뜨는 거 좋아하거든? 혹시 부항 뜨는 거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나 약간 늙은이 같잖아. 맞아, 우리가 늙긴 했어. 그리고 아마 부항 뜨는 거 좋아하는데 이번에 부항을 새로 샀어. 8만 원짜리를 샀어. 보통 한 2만 원 이렇게 하거든. 8만 원짜리를 샀어. 뭐지? 특약처? 어딘지 정확히 안 나는데 그 건강 제품으로 등록까지 다 돼 있는 거래.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와이프 해주니까 좋다고는 하더라고. 난 아직 안 해봤어. 오늘 가서 해봐야 돼. 그런 게 또 있더라고. 8만 원짜리 7만 얼마인데. 자, 우리 한번 볼게요. 30번 문제를 볼 건데 30번 문제는 미분 가능성에 해당하는 요 유형은 미분 가능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x는 0에서 미분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케이스. 미분인 함수. 근데 연속이어야 돼요. 그러면 얘들아 원래 미분이 가능하려면 연속이면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미분은 불가능한데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연속이지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서로 다른 형태거든. 맞아? 연속인데 뾰족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뾰족이 첨점을 가지는 케이스가 돼요. 됐어? 자, 대략적으로 친구들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1번에서는 fx가 x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되잖아. 맞지? 그럼 x는 0에서 연속하고요. 쭉 진행이 되니까 얘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도 서로 같은 형태죠. 그치? 그래서 1번은 미분이 가능한 친구고요. 2번에서 fx가 루트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루트 x제곱이 뭐야? 루트 x제곱이 뭐니 얘들아? x?
x? 절대값 x. 절대값 x. 얘 절대값 x가 되고요. 절대값 x 어떻게 생겼어? 뾰족이로 이렇게 생겼죠. 맞지? 이렇게 생겼고 3번에서는 절대값 x에 해당하는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거 그냥 x제곱이랑 똑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2차 함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4번은 얘들아. 봐봐. 4번에서는 지금 함수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절대값 x분의 x제곱이라고 주어졌잖아. 맞지? 이거 뭐야? 절대값이 주어졌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x가 뭐보다 클 때랑 0보다 클 때랑 x가 뭐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0보다 클 때는 부호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얘가 x가 되고요. 0보다 작을 땐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x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너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마치 뭐랑 같냐면 절대값 x랑 거의 똑같아요. 맞아? 맞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는 분모에 누가 들어가 있어? 분모에 절대값 x 들어가 있지. 그럼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x가 0일 때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x가 0에서 함수 자체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이해돼? 그래서 이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뾰족한데요. 뚫려 있어요. 이렇게. 2번이랑 4번은 다른 함수라고. 친구들 문제를 풀 때는 이거 절대값인데 그럼 2번이랑 4번 중복답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알겠니?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풀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보통 괜찮습니다. 되셨어?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 푸는 거는 괜찮았을 것 같고요. 쭉 넘어가서 34번으로 넘어갑니다. 34번 문제에서는요. fx가 주어져 있고요. ax제곱에 마이너스 1 그리고 8x에 플러스 b 되어 있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로 되어 있는데 얘는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자,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두 가지 조건 흔히 이야기하는 연속이고요. 맞지? 그때에 해당하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를 그냥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그냥 바로 미분을 해서 생각을 해. f'x가 있는데 나는 보통 문제 풀 때 그냥 바로 아래 쓰기는 하거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따로따로 쓸게. 얘는 2ax가 되고요. 밑에 있는 건 8이 됩니다. 맞아요? 그지?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때 각각에 해당하는 x가 2보다 작은 x는 2에 해당하는 좌극한을 생각을 해주게 되면 이 값이 뭐가 되냐면 이 값은 16 플러스 b가 될 거고 우극한을 봐주게 되면 4a의 마이너스 1인데 연속이어야 되니까 얘네가 서로 같아야 돼요. 맞지? 마찬가지로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뭐를 대입한? 2를 대입한 4a랑 8도 서로 같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지?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문제를 풀면 돼요. 다시 대입해서 빚값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사실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더 편하게 풀리는 게 맞아요. 알겠니? 근데 친구들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건 이건 진짜 그냥 개념 부족이기 때문에 이건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 개념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연속이라는 조건 하나랑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문제가 풀리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조건이 많아지면 당연히 문제 풀기가 쉬워지는 거야. 알겠죠? 맞지? 내 말 틀린 거 없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36번. 자, 이 문제도 똑같은데 이거를 봐봐. 첫 번째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요 개념으로 가져가게 되면 지금 어차피 얘네는 연속이잖아. 연속인 것까지는 따질 필요가 없어. 맞아? 함수가 구분도 안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이제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미분했을 때 미분 계수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요. 요거 맞니?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fx를 일단 구간을 나누셔야 되는데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얘가 양수니까, 맞아? 그래서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a에 대한 제곱이 되고요.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a의 제곱이 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고 얘네를 미분을 할 거야. 미분해서 f'x에 해당하는 수식도 우리가 각각 구간에 따라서 다시 구해 주셔야 되는 거고. 맞니? 곱미분 진행한다. 곱미분 진행하면 앞에 거 먼저 미분을 하니까 남아있는 거고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이제 뒤에 있는 거 미분하는 거야. 맞아? 뒤에 있는 거 얘 미분하면 아까 거듭 제곱의 미분이었지. 그러면 이것만 미분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봐봐. 얘만 미분하면 계수 2 앞으로 들어가야 되고 안에 있었던 x 플러스 a에 대한 미분값인 1이 곱해져야 되고 그 다음 x 플러스 a가 차수가 하나 줄어진 상태에서 곱해져야 돼요. 맞아? 그래서 뒤에 곱해져야 되는 게 x 플러스 1과 2 x 플러스 a 이렇게 돼. 됐니? 밑에 있는 식은요. 위에서 마이너스만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둘의 부호만 바뀌면 돼요. 그치?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은 둘 다 0이 될 거기 때문에 연속인 건 확인이 됐고 우린 그 다음 뭐를 확인해 주시는 거냐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잖아. 언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여기는 어차피 0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a제곱이 되는 과정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플러스 a의 제곱이 되는 과정이 돼요. 근데 얘네가 서로 같아야 되잖아. 제곱과 제곱이 같은데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도 서로 같으니까 결국 얘네가 0이 될 때 가능해지게 되거든. 맞니? 맞지? a제곱이랑 마이너스 a제곱이 서로 같대요. 그러면 a 값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스몰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요거 됐어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혹은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그래프를 너희가 만약에 아직 못 그리겠지? 그릴 수 있니? 3차 함수 그래프? 자, 우리가 가정을 할 때 근이 두 개거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1 맞지? 이런 형태거든. 혹은 셋 다 같은 케이스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건데 봐봐.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a면 절대값을 무시하고 너희가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마이너스 a에서 중근이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맞지?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값이 붙어 있어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바뀝니다. 얘가 지금 fx의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돼. 됐니? 그 다음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맞아? 원래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는데 요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얘는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니까 그럼 그래프가 다시 한번 뒤집혀서 그래프의 형태가 마이너스 a에서 접하면서 마이너스 1에서 다시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럼 이거는 둘 다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돼요? 첨점을 가지는 케이스가 되면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질 수 없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가능한 게 어떤 형태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1에서 3중근을 가지면서 이런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1 오른쪽은 플러스고 왼쪽은 마이너스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 생긴 거는 얘는 이거 2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야. 3차 함수 이렇게 좁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 이때는 마이너스 1에서의 길이가 둘 다 0이 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래프를 그려서도 파악할 수 있는데 아직 친구들이 3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풀이는 비추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잘 되면은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풀리기는 해요. 됐어? 이렇게 해서 36번까지 봤고요. 뒤에 있는 건 다시 봐주시고 얘들아 38번은 내가 아까 했었던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친구들의 문제를 푸는 건데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식 정리하는 거거든? 근데 난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켰는데 잘 안 되긴 하더라. 이거 해보고 틀리고 가져오세요. 알겠지? 이건 친구들이 직접 한번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차례대로 한번 전개를 해보시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져와서 질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요 38번 보기는 한번 진행을 그대로 해주세요. 그대로 해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40번. 요거 우리 이전 시간에 했었던 거기는 한데 기억나니? 40번 보기? 이렇게 되고 F'0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3이래요. 자, 이거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 문제를 풀 건데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편하다고 했냐면 fx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y 대신에 h를 쓰면 편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이항시켜서 써주면 f의 x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x가 fh 플러스 4xh 이런 형태가 돼. 맞지? 그럼 이 상황에서 도함수의 정의를 사용을 하려면 그냥 분모에다가 뭐만 넣어주고 h만 넣어주고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됐어? 이게 뭐다? f'x다. 그럼 f'x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주게 되면 f'x에 해당하는 값은 리미트 h가 0으로 향할 때 h분의 fh의 플러스 4x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괜찮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너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 값은 그냥 상수거든. 극한값이 수렴해야 수식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얘는 상수거든.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4'x는 4x의 플러스 어떤 상수값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됐어? 이렇게 되니? 됐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f'0가 뭐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00 대입해서 알파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문제를 찾아서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식을 만들어주고 친구들 요거 헷갈리지 마. 리미트 h가 0으로 향할 때 h분의 fh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 값 자체가 어떤 상수값으로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상수 취급하고 문제를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상수값 구해야지 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지?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3번 가자. 43번에 fx x의 12제곱 x의 11제곱 쭉 가서 x제곱 x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미분을 한번 해보면 미분 했을 때 12의 x의 11제곱 플러스 11의 x의 10제곱 그럼 차례대로 줄어들어서 2x 플러스 1이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겠네. 맞지? 그러면 지금 우리 모든 항들은 원래 있었던 지수가 앞으로 하나씩 내려오는 형태가 될 거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f'1을 구한다라고 하면 1을 대입하면 지수들을 더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야. 맞아? 이렇게 맞지? 그럼 이건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거 됐죠? 요거는 친구들 금방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경우가 종종 주어지게 되냐면 비슷한데 뭐 이런 식으로 너희한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건 너희 눈에 바로 보이잖아. 그치? 얘를 미분을 하면 어떤 형태가 될 거고 미분을 하면 1 플러스 x x제곱 x의 9제곱 이런 형태가 되고 왜 이런 식으로 주냐면 이렇게 해놓고 너희한테 어떤 값을 구해달라고 하면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으로 넘어가게 돼. 맞니? 그래서 다항함수가 주어지게 됐을 때 미분하고 무언가의 답을 구하라고 하면 등비수열의 합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친구들 요것도 기본 배경 유형이야. 알겠지? 대표적인 유형이라서 요런 게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되셨죠?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알고 있지? 얼마 안 됐어 얘들아. 그치?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다. 됐고
46번. (46번은) 곱미분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자, 일단 이거 전개도 한번 해볼게. 알겠지? 전개 먼저 해볼게. 이 전개하면 x의 7제곱 그리고 x의 5제곱 플러스 x 세제곱이 있고 다음 거를 다시 곱해야 되니까 x의 5제곱에 이렇게 곱하면 x의 세제곱이 되고 플러스 x가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게 x의 4제곱 x제곱 플러스 1이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x의 7제곱에 2개의 x의 5제곱에 플러스 x 4제곱에 2개의 x 세제곱에 x제곱과 x 플러스 1이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 맞아?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내가 왜 이걸 전개를 하냐면 전개한 거랑 곱미분으로 진행한 게 서로 같은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f'x를 구한다라고 하면 곱미분으로 진행하면 앞에 있는 걸 먼저 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3x제곱에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x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고 맞아? 앞에 거 미분하고 그 다음은 앞에 있는 건 그대로 다시 한번 써주고 뒤에 있는 걸 미분해서 4x의 세제곱에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맞지? 밑에 얘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해주게 되면 얘는 7x 6제곱 10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에 플러스 6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문제에서 뭐 구하라니? 1이겠지. 자, 1을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위에 있는 거 1 대입해주면 앞에는 4고요. 뒤에는 3입니다. 플러스 앞에는 3이고요. 뒤에 있는 건 6이라서 요거 계산하면 30이 되고 됐지? 밑에 거 계산하면 7, 10, 21, 27, 29, 30 나오지? 맞아? 그래서 서로 같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곱미분만 고집할 필요도 없고요. 전개만 고집할 필요도 없어. 항의 개수가 작으면 전개하는 게 너희 곱미분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거야. 그래서 그때는 전개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식이 좀 복잡해 보인다, 항의 개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곱미분으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지게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계산 실수만 하지 마. 알았지? 그때 맞춰서 고집 부리지 말고 편한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됐고 넘어가서 거듭이야. 거듭 제곱골 51번 51번 보면 해도 되죠? 됐니? 51번 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대한 4제곱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f'-1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을 할 건데 알겠지? 미분하는데 이 거듭 제곱에 대한 미분을 다시 한번 써주면 f의 n제곱을 미분을 했을 때 지수 n 내려오고 미분값 써주고 이걸 너희가 자주 놓쳐. 미분값 곱해주고 f에 해당하는 차수를 내려줘야 돼. 알았지? 근데 이게 볼 때는 당연히 미분이 있지 이러는데 문제 풀 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얘네를 미분을 해주면 지수 누구야? 4죠? 4 앞으로 내려오고요. fx가 누구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얘야. 얘가 지금 4제곱 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에 대한 미분값이 누가? 2x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야 되는 거고 그런 뒤에 x제곱 마이너스 x에 대한 몇 제곱이 되는 거라고? 세제곱이 곱해지는 거라고. 요렇게 거듭제곱의 미분이 진행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거 뭐를 놓치기 쉽다고? 미분, fx의 미분값인 f'x가 곱해지는 사실을 놓치기가 진짜 쉬워요. 실수하기 쉬워. 그래서 항상 명심하고 문제 푸셔야 돼. 알았지? 실수 쉬워.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친구들 입장에서 할만하기 때문에 요건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54번은) 안 해도 되죠? 56번 가자. 이것도 아마 앞에 있었던 형태인데 아까 못 풀었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한번 다시 봐주면 리미트 내가 다 계산은 안 할 거야. 얘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땐 얘들아, 우리가 뭐를 바꿀 거냐면 n을 h분의 1 다시 n분의 1을 h로 치환을 할 거야. 괜찮아? 그럼 n이 무한대로 향하고 있는 거니까 h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0으로 가고, 뭐야 미친놈아, 0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거 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치환한 문자로 바꿔서 봐주면 h가 0으로 향할 때 n은 h분의 1이기 때문에 분모가 h가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 f 2 플러스 n분의 1이 h였기 때문에 앞에는 h가 더해지고 뒤에는 f2의 마이너스 h 이런 형태가 돼. 이거 뭐야?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었던 미분계수의 정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치? 맞아? 그러면서 얘는 앞에서 뒤에 거를 빼니까 뭐가 돼야 돼? 2h가 돼야 돼서 이렇게 친구들이 바꿔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결국 너희가 뭐를 구하는 거냐면 2배의 f'2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치환해서 미분계수의 정의로 다시 바꿔놓고 문제를 차근차근 푸시면 됩니다. 되셨죠? 어려운 거 아니야. 깔끔한 거 같고, 그 다음은 뭐 괜찮은 거 같고요. 59번 한번 봅시다. 59번. (59번) 문제 보면요, fx는 x제곱에 플러스 2a의 x에 플러스 b가 되고, 리미트 x가 3으로 향할 때 분모를 다시 한번 봐주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는데 x-3과 x 플러스 3으로 되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각각 나눠서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고, 분자는 f의 x-2에 맞니? x-2에 마이너스 6인데, 그치? 여기까지 됐죠? 이거 잘 되는 친구들은 그냥 진행하셔도 상관없다. 알겠지? 잘 되는 친구들은 상관은 없고, 내가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 일단 분모가 어디로 향하니까? 분모 0으로 가잖아. 그지? 분모 0으로 갔어. 그럼 분자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f1에 대한 값이 6이 된다라는 거야. 맞니? 이게 첫 번째. 그럼 여기에 대입해서 1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뭐가 돼야 되고 6이 돼야 될 거고. 맞니? 그리고 그냥 그러면 이 형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눈에 보이면 괜찮은데, 바로 이게 안 될 때는 얘들아, 그럴 땐 보기 편한 형태로 치환하는 건 알겠지? 뭐 때문에 보통 안 되는 거냐면 요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x-2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됐어? 요거 이해되니? x-2를 t라고 치환할 거고, 그럼 x의 값이 t 플러스 2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t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그러면 t가 어디로 향할 때? 1로 향할 때. 분모 다시 바꾸는데, 분모는 지금 여기에서 x 대신에 t 플러스 2 다 대입하면 t-1 곱하기 t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괜찮아? 분자는 ft의 마이너스 f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보기가 편해지게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얘가 이 형태로 바라보는 거랑 이 형태로 바라보는 건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관적으로 바로 쭈쭈쭉 되는 게 아니면 치환해서 봐. 알겠니? 치환해서 보는 게 훨씬 나아. 그럼 얘가 뭐가 돼? 얘가 f'1이 될 거고, 그치? 분모는 뭐가 되니까? 분모는 6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f'1에 해당하는 값이 뭐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1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두 번째 식 구해서 A값, B값 연립해서 문제 푸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됐지? 자, 문제를 우리가 왜 치환했는지를 보면 누가 띠꺼워서, 이 괄호 안에 있는 x-2가 띠꺼워서 치환을 하는 과정이야. 알겠지? 우리가 보기 편한 형태로 바꾸자. 이게 많이 반복이 되면 요 형태에서도 문제가 풀리기는 해. 근데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치환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지? 별거 아니니까 치환해서 보셔도 괜찮다. 띄엄띄엄 넘어가고 61번에서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1분의 x의 n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가 14래요. 자, 이렇게 됐는데 해볼까? 괜찮지? 해볼게. 이렇게 됐는데 봐. 지금 이 상황에서 정석풀이는 어떤 풀이냐면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 요 놈이 뭔지 가정을 해. 이 놈이 뭐냐면 우린 지금부터 얘를 fx라고 둘 거고 이 fx가 x의 n제곱에 플러스 x제곱이래요. 그치? 근데 지금 x가 1로 향하잖아. f1을 봐주면 f1에 대한 값이 2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을 다시 한번 해석을 했을 때 분모가 어디로 향하냐면 0으로 향하고요. 분자도 어디로 향하냐면 0으로 향하는 과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요 놈을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1분의 앞에 있는 건 fx고요. 뒤에 있는 건 f1이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얘가 뭐예요? f'1이 되는 거고요. f'1에 해당하는 값이 14래요. 이러면 문제가 깔끔하게 끝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아까 잠시 배웠었던 건데 뭐가 있었냐면 로 아저씨 있었어. 로피탈 아저씨. 그래서 이거를 로피탈 정리로 문제를 풀면 분모 어디로 향하고? 0으로 향하고요. 분자도 어디로 향하니까 0으로 향하기 때문에 분모를 미분해서 뭘로 봐주고? 1로 봐주고요. 분자도 미분해서 뭘로 봐주면 n의 x의 n-1제곱 플러스 2x로 봐주고 그리고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면 1로 보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분자가 뭐가 돼요? 분자가 n 플러스 2가 되고요. 이 값이 14래요. 이렇게 돼요. 됐어? 그래서 똑같아. 문제 푸는 과정이 똑같은데 결국 로피탈이 너희 입장에서 뭔가 얌생이로 푸는 느낌이 좀 들잖아. 그럼 좀 기분이 좋지. 그래서 너희가 로피탈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방금 전도 뭐를 확인을 했냐면 분모가 뭐니까 0이고 분자도 뭐니까 0이고 음꼴일 때 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형태가 부정형 0분의 0꼴일 때만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을 해서 극한 처리를 해주면 동일한 값이 나오니까 요거 반복적으로 이용하셔도 돼요. 이거 이용하면 얘도 똑같이 풀려요. 그래서 다 로피탈의 정리를 지금 어디서는 미적 원에서는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0분의 0꼴인 것만 확인하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돼? 됐어요. 오케이, 나머지도 다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66번 가볼까요?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오늘 끝내겠네. 잘할 수 있지? 자,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고요. fx 그래프 위에 있는 점 1,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맞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대입했을 때 x에 1을 대입을 했을 때 누구인 1 플러스 a 플러스 3이 뭐가 돼야 되냐면 6이 돼야 되니까 a의 값이 2가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 맞니? 이 접선에 해당하는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1,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고 따라서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미분계수 f'1이 되는 거야. 맞니? 민지 요거 이해됐어요? 함수가 있어. 우린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 그게 뭐였어? 순간 변화율. 다시 미분계수요. 그지? 그래서 그게 뭐라고? f'1이라고요. 그럼 우린 얘를 뭐 해주면? 미분을 해주면 돼요. 그럼 f'x가 뭐가 되고 3x제곱에 플러스 2가 될 거고 1을 대입하면 5네요. 요게 m이래요. 그렇죠? 어려운 거 없고.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뭔지를 해석해야 되는데 처음에 너희가 미분을 배우게 되면 약간 함수가 원래 있었던 fx랑 도함수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게 되거든. 그래서 그게 좀 구분이 돼야 돼. 그것만 잘 구분되면 사실 미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아. 아닌가? 어렵니? 강호 표정이 그 표정 걱정되는 표정이 알겠지? x의 12제곱을 미분을 하면 뭐가 돼요? 12에 x의 11제곱이 돼요. 어려운 거 없잖아 이런 거. 그렇지? 그래서 미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해석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이런 거 푸는 것 자체는 공식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고
계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미분 자체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가자! 70번! 이차 함수 fx래. 2차 함수 fx인데 우리가 최고 차이의 개수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얘네를 a의 x제곱 플러스 bx의 플러스 c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맞아?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봐주게 되면 2x의 플러스 1 우리가 f'x 마이너스 4배의 f의 x의 플러스 2는 뻥에 대한 형태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럼 우리는 fx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f'x에 해당하는 식도 그냥 가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뭐 해주면 돼요?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식이 2x 플러스 1에 2a의 x의 플러스 b가 되고 뒤에 있는 건 4배의 마이너스 4에 a의 x제곱 플러스 bx의 플러스 c가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2가 0이래요.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 요거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고 문제에서 보면 f0이 2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c가 바로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치? 이거 이용해주게 되면 b 값도 바로 주어지게 돼요. 얘가 2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그럼 앞에서 뭐가 와야 0이 될 수 있어? 6이 와야 0이 될 수 있어.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거든. 문제를 봐봐.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2차 함수 f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아래식을 만족하고 이거 항등식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야. 맞지? 그러면 우리 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네를 싹 다 계산하면 2차 항도 0이 돼야 되고 1차 항도 0이 돼야 되고 상수항도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 맞아? 그러면 뒤에 있는 거 계산해서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앞에 있는 게 6이어야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b값도 뭐가 되고 b값도 6이 된다는 거 바로 계산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요.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하나씩 풀어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됐니? 크게 어려운 거 없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문제를 풀 때 나는 아마 이렇게 풀었을 것 같은데 원래 기본은 전부 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 거야. 그치? 해주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b랑 c를 구한 이 시점부터는 얘가 사라지는 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b와 c를 구했으니까 구하고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는 게 훨씬 편했을 수도 있겠다. 이해돼? 그러면 앞에 있는 전체 인수가 날아가고 뒤에 있는 것만 계산하면 a값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요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과정은 편한 방법이 이것저것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a값까지 구해서 답 구해주시면 돼. 이거 이해돼? 그래서 다 fx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ax제곱으로 잡은 거고 도함수도 동일하게 잡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해보면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은데 너희가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쓰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끼는 거지. 73번 문제에서 3차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fx도 이번에는 ax 세제곱, bx제곱, cx 플러스 d의 형태로 잡아놓고 문제를 진행을 하는 거야. 이해되니? 돼? 이게 2차 함수일 때는 2차식을 만들어주는 거고 3차 함수일 때는 3차식을 만들어주는 거고 각각을 전부 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거든. 근데 너 졸라 어렵게 생각하겠지. 한번 직접 대입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뒤에는 남았네? 오케이. 이제 사실상 이제 끝났어. 요거 2개 남았는데 이 2개는 너희가 이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나머지 정리 관련된 내용이거든? 75번 보시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12의 x의 플러스 k인데 얘를 뭘로 나눌 거냐면 x 마이너스 a에 대한 제곱으로 나눌 거야. 맞아?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x 플러스 b에 대한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혹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 그냥 어떤 함수요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가 있기는 해요. 누구 이해돼? 됐지? 근데 지금부터 내가 뭘 볼 거냐면 봐봐. 어떤 함수의 거듭 제곱이 주어져 있고
뒤에 무슨 함수가 오든 요거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미분을 해보잖아. 얘를 미분을 해보면 앞에 있는 건 미분하면 2배의 x-a에 대해서 qx가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건 x-a에 대한 제곱의 q'x가 되지.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누가 공통인수로 반드시 나오냐면 x-a가 반드시 공통인수로 나와요. 이해돼? 한 번 더. 이번에는 세제곱이야. 그럼 이거도 우리가 뭐 해주면? 미분을 해주면 3배의 x-a에 대한 제곱의 qx가 있고 플러스 x-a에 대한 세제곱의 q'x가 이렇게 있지. 세제곱도 미분하니까 누가 공통인수로 생겨? x-a는 반드시 공통인수로 생긴다라는 뜻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함수의 거듭제곱이 반복적으로 곱해진 뒤에 미분을 하면 얘는 무조건 공통인수로 생길 거라고. 이거 이해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주어졌잖아. 식이 주어졌을 때 얘네를 좌우변을 내가 공통으로 미분을 한번 해볼 거야. 괜찮아? 그럼 좌변을 미분을 하면 얘는 3x제곱의 마이너스 12가 되고 우변을 일단 내가 한번 써줄게. 우변을 미분을 하면 2의 x-a에 x 플러스 b에 플러스 x-a에 대한 제곱이 주어지게 되거든. 맞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이거는 미분을 하면 누굴 공통인수로 가질 거야? x-a는 하나를 공통인수로 무조건 가지잖아. 그치? 그러면 뒤에 있는 미분을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계산하게 돼요. 그럼 이 처리를 해주게 되면 뭐가 되냐면 a 대입하면 문제 끝이야. 이거 이해됐어? 그래서 너희가 이 형태를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거듭제곱이 곱해져 있어? 그럼 미분을 하면 누가 반드시? 얘가 반드시 인수로 있으니까 대입하면 훨씬 계산하기 편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야. 되니? 요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a를 대입하면 3a 제곱이 12가 되니까 a 값이 2라는 게 확정이 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요거 이해됐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79번도. 79번 똑같이 가져가면 x의 22제곱에 플러스 2인데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에 대한 나머지가 rx래. 그럼 다시 x-1에 대한 제곱에 나눴으니까 어떤 qx가 등장을 할 거고 2차로 나눴으니까 1차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네. 맞아? 이렇게 생기게 될 거고 그럼 첫 번째 우리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x에 뭐를 대입해야 돼요? x에 처음에 1을 대입해서 맞아? 그럼 좌변이 뭐가 되고 좌변이 3이 되고 우변은 a 플러스 b가 되겠네. 맞지? 그리고 뭐 해주면 그리고 미분해주면 됐어? 미분해주게 되면 좌변은 22의 x의 21제곱이 될 거고 우변은 봐. 이제 이거를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공통인수 x-1을 갖겠지. 그리고 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사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그리고 뒤에 있는 건 누가 되니까? a가 되니까 그런 뒤에 다시 한번 뭐를 대입해? x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이 22가 되고 우변은 a가 되네. 끝이야. 그래서 계산을 직관적으로 하기 훨씬 더 편해지게 돼. 근데 너희가 이걸 모르면 다시 풀면서 막 문제를 푸니까 더 복잡한 느낌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분을 했을 때 공통인수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정리 관련된 부분들이나 거듭제곱으로 인수분해 돼 있는 형태는 대입해서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79번까지 문제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요거 단원 끝내자. 알겠지? 단원 끝내시고 마찬가지로 일품도 단원 끝내는 것까지가 숙제가 될 건데 우리 금요일에 기하 수업하면서 기하 선택 안 한 친구들은 그 대수 시험 볼 거거든? 알겠죠? 잠시만. 그래서 1교시에 오셔서 기하 수업 할 거고요. 금요일에. 그리고 그때 똑같이 대수 친구들은 시험 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